이번 시간에는 이재명 대표 2024년 1월 운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일자로 그 이재명 대표가 백주에 테러를 당했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 부산에서 바로 치료하지 않고 서울대로 헬기로 이동을 했다는 자체가 뭐 가벼운 상처나 이런 거였으면은 현장에서 치료를 하고 했을 텐데 서울까지 이동해서 하는 걸 봤을 때는 그 굉장히 상태가 심각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찌됐든 수술이 잘 끝났고 또 회복 중에 있다고 하니까 참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의 빠른 건강 회복과 쾌유를 빕니다. 자, 먼저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그렇다면은 2024년 1월의 운세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이런 그 인위적인 폭력, 이런 무지막지한 이런 폭력이 아무것도 이런 폭력으로는 뭔가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뭐 어제 그 사고나 이런 그런 사고들로 인해서 뭐 죽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지도 않고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전에도 죽을 기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그 YS라든가 DJ라든가 이런 분들 이분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정권에서 그 당시에 굉장한 그 탄압을 했죠. 뭐 YS 같은 경우에도 그 황산 테러라든가 DJ 같으면은 뭐 그 현해탄에서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납치돼서 그 외에도 뭐 가택연금이라든가 뭐 측근들에 대한 그 어떤 압박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그 굉장한 고통을 그 수십 년간 견뎌냈던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그것만 했느냐? 사상적으로도 거의 다 빨갱이로, 그러니까 빨갱이 또는 뭐 무능한 사람 이런 걸로 완전히 덫이 한 30년쯤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는데도 결코 빨갱이가 되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무능한 사람으로 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 이런 거를 보고 또 우리가 결국은 이분들이 YS나 DJ가 현대 우리 한국에서 민주화 역사에 있어서 큰 업적을 세운 분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코 그러한 폭력, 테러 이런 것들로는 한 사람이 죽고 살지 않는다. 정치 이런 지도자들이 쉽게 죽고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뭐, YS나 DJ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아마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현재 있는 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마 많은 배신감이라든가 또 현재도 어마어마한 비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 나와가 이렇게 됐을 때, 어, 뭐, 문재인 정부에서 아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그 권력과 힘에 한 10분의 1 정도만 사용해서도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됐죠. 그러니까 뭐 우연이든 뭐 또 인위적이든 그 문재인 정부 안에서도 윤석열 이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 이분이 검찰총장 할 때 음으로 양으로 지원해 주는 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예를 들면 조국이라든가 뭐 정경심이나 또는 뭐 송영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가하는 그런 방식의 한 10분의 1만 가해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 자리에 있지도 못했고 지금 아마 위치가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 민주당 지지자들의 그런 어떤 아주 극단적인 그 증오심 그런 걸 뚫고 엄연히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면은 누구를 뭐 이렇게 핍박하고 인위적으로 핍박하고 폭력을 가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치 지도자가 되는 큰 인물들이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뭐 이런 테러로 그 이재명 대표한테 그 흉기를 휘두르고 이렇게 했던 그런 방식은 결코 정말로 어리석은 방법이고 결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런 거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미워하는 거에 관계없이 나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천명을 타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함부로 한 개인들의 증오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이재명 대표의 2024년 1월 운세가 어떠했길래 지금 이러한 일들을 겪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사실은 제가 1월 달의 운세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1월 운세가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아직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소한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2월이 대설월이죠. 대설월. 이 대설이 지금 12월 그러니까 자월인데 지금 이제 1월 양력 1월이 되려면은 소환이니까 1월 5일쯤이 지나야만이 1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월이 되는 거예요. 갑자월. 그래서 현재 운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분이 어 그 지금 그 개묘년에 이제 12월 갑자월에 있는 거예요. 현재 아직도 우리가 양력 달력으로 따졌을 때는 지금 갑진년이 돼 있잖아요. 지금 1월 2024년이 됐으니까 서양 달력으로는 갑진년이 이미 됐고 그러면 그 갑진년에 지금 1월 달이니까 을축월이 돼야 되는데 을축월이 아니고 현재 지금 우리가 절기로 명리는 절기로서 논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절기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절기학 기준으로 하면은 현재 아직도 개묘년 갑자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을축월, 그러니까 1월 달이 을축월인데 을축월로 바뀌려면은 1월 5일 그 소환을 지나야 됩니다. 소환을 지나야만이 을축월이 되고 아직은 여전히 갑자월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운세를 논할 때는 지금 절기 기준으로 개묘년 갑자월의 운세를 살펴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현재 운세를 알 수가 있고 오늘은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죠. 12월 운세 2023년 12월 운세다 플러스 24년 1월 운세를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사주가 이재명 대표의 사주에서는 이게 이제 인수격이죠. 인수가 급제와 상관을 봐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편인투식 사주예요. 편인투식이죠. 그러니까 용신이 개수 편인이 투관해서 저 개수가 용신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병화 상관을 보는데 이 간목이 이렇게 병화가 멀리 떨어져 있고 간목이 이것을 통관시켜서 병화에 꽃을 피우고 있는 그런 구조가 돼서 이런 거를 우리가 편인투식 사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굉장히 주변 사람의 덕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죠. 많은 군중들의 도움 또는 대중의 도움을 한번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 뭐 병화라는 것도 굉장히 이 사주에서는 상신이고 제1상신이죠. 그 다음에 급제라는 이 사주 이것도 지금 이 개수 편인을 통관시키고 일간의 힘을 보태고 있는 구조라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귀격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주가 이 계묘년에 있는데 계묘년은 이 만세력상으로는 정사대운에 이렇게 표현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아직 무호대운에 있습니다. 아직 대운이 바뀌지 않은 것, 대운이 지금 막 바뀌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주가 정확하게 계산하면 0대운으로 이렇게 10대운, 20대운 이렇게 가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0.2대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막 대운이 바뀌려고 하고 있는 시점, 대운이 정말로 바뀌는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개면년에 왔어도.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현재 그 정확한 사주 구조상으로는 무오대운, 현재 이제 막 바뀌고 있는데 대운이 막 바뀌는 시점에 있어요. 무오대운의 개면년에 갑자월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이 무오대운에 있다는 것은
지금 여기 연에서 온 이 개수가 그 무토를 이렇게 합했어요. 무토를 합해가지고, 원사주에 있는 편인투식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아주 괜찮게 유지가 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갑자월에는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갑자월에 갑목이 오면은 여기 있는 대운에 있는 무토를 목국토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제거하게 되면은 세운에서 온 이 계면년의 개수가 이렇게 가서 이 사주의 병화, 그러니까 상신이죠. 편인투식격 사주의 상신 병화를 극하게 되면은 격국이 파격으로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은 한 달 이 갑자월이니까 한 달 정도의 기간이죠. 한 달 정도의 기간이지만은 이 달은 폐운인 거예요. 그러니까 월운이라서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지만은 아주 고단한 시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개수가 만약에 이제 여기 와서 평소에는 이제 무오대운의 계면년이었으니까 금년이 그랬을 때는 이 무기합을 해서 개수를 무토가 잘 막아줬단 말이에요. 이 불이 꺼지지 않게 이 사주는 특히나 동목이란 말이에요. 자월의 을목이니까 한겨울의 나무인데 이 불이 굉장히 중요한 조우 역할도 하고 또 상신으로서 편인투식의 상신으로서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글자인데 이 개수가 만약에 무오대운이 아니라면은 개수가 와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은 병화가 불이 꺼지지 않습니까? 불이 꺼져 버리면은 이것은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대운에서 무토가 기다리고 있다가 개수가 오는 것을 무게합으로 이 무토 개수가 병화를 손상시키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계면년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코 이 사람이 완전한 그러니까 몰락하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 시련은 어마어마한 시련이 있습니다. 제가 2023년 봄에 제가 3월인가 쯤에 이 이재명 대표의 그거 계면년 운세에 대해서 풀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이 3월이 굉장히 어려웠고 어려울 것이고 8월과 9월 그러니까 양력으로 8, 9월이 어려울 것이다. 8월과 9월이 어려울 것. 양력 기준입니다. 양력 기준 8, 9월이 굉장한 시련이 한번 온다. 그렇지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죠. 이때 이제 단식 투쟁 한 25일을 하셨죠. 이렇게 했고 3월 달에도 구속영장이 국회에 와서 부결되긴 했지만 굉장히 위기에 있었고 8, 9월에서 이제 8월 지나면서 9월 달에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굉장히 시련이 있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이 계면년의 거의 마지막 달이죠. 이제 이달하고 다음 달 을축월이 있는데 갑자월 을축일이 지나면 이제는 갑진년에 본격적으로 갑진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갑자월이란 말이에요. 이 갑자월이 돼 있으면은 갑자월에서 이제 갑목이 오면은 이 갑자월은 폐운입니다. 폐운. 폐운인데 왜 폐운이냐 하면은 제가 무오대운이라 그래서 현재 아직도 무오대운에 있어요. 갑자월에는 무오대운에 있으니까 무오대운에서 계면년이 되면 무기합했던 이 무토를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고 있던 무토를 갑목이 와서 목국토로 제거함으로써 이 세운 계면년에 있는 세운 계묘 개수가 가서 이 병화를 손상시키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처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지지로도 지금 현재 세운에서 묘목이 와서 지지로서 월지 자묘형을 하면서 또 일지 묘유충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게 갑자월에서 자수가 또 와서 자유 이렇게 파죠. 파 형충파에 대 파를 하기 때문에 심각하지는 않지만은 자잘한 어떤 일신상의 변동이 오게 됩니다. 일신상의 부상이라든가 건강의 위협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분쟁, 갈등 이런 것들에 휩쓸리기가 쉬운 그러한 운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월은 편안한 월이 아니었다. 그러나 뭐 죽고 사는 그런 정도의 운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월운에 지나지 않고 또 대운이 바뀌는 시점에 있어서 굉장히 분주하고 어렵기는 하지만은 큰 문제가 생길 그런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이재명 대표의 갑자월 운세를 일단 12월 운세를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 1월 달, 1월 달 운세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죠, 현재. 양력 1월인데 지금 이제 양력으로는 우리가 1월이 이미 됐지만 절기상으로는 아직 갑자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을축월, 며칠 있으면, 2, 3일 있으면 을축월이 되죠. 그 을축월은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 을축월에 갈 것 같으면 을목이라는 것이 여기 지금 일지 유축합을 해요. 유축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 축토가 와서 유축합을 하면서 천간으로 을목이 떴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그 개수가 지금 여기 병화를 극하려고 하는 것을 이 그 을목이 통관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통관을 시켜서 어 그러니까 병화가 손상되기 어렵죠. 그래서 갑자월 을축월 이 을축월에 들어오면서부터는 굉장히 안정을 찾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괜찮은 운이죠. 기운을 맞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수격에서 뭐 관살이라는 것은 좋은 상신의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지금 보면은 이제 1월 달에 지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정사대운에 바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정사대운 들어가면 이 편인 투식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이 정화까지 와서 화기를 보태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어떤 기운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이제 갑자월에는, 시련이 있었습니다. 갑자월 마지막 거의 끝물에 와서 역시 시련을 겪었고, 을축월이 됐을 때도, 을축이 하면 여기 이제 편관 칠살이 동하기 때문에 인용 식재격으로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격국으로 말하면 인용 식재격으로. 그렇기 때문에, 갑자월이 좀 시련이 있었지만은, 이제 을축월부터는 아주, 승승장구해서 발전할 수 있는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어떤 인위적인 폭력, 이러한 폭력으로 뭔가를 바꿀 수 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또 그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이분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천명을 타고나지 않았다면은 지난 3월 그러니까 2023년도에 3월 달에 이미 구속이 됐을 수도 있고요. 지난 그 8, 9월 달에 그 단식 투쟁하고 막 그 국회에서 그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미 구속돼 가지고 끝장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코 끝장이 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YS나 DJ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군부 정권에서 30년을 넘게 빨갱이로 드시웠단 말이에요. DJ한테는 빨갱이라고 드셨고 YS도 굉장히 많은 폭력에 시달렸죠. 뭐 황산 테러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었고 가택연금도 당했고 거의 측근들은 맨날 잡혀가서 뭐 얻어맞고 고문당하고 그렇게 긴 시간 이게 뭐 1년, 2년의 부분이 아니라 30년, 40년을 그런 고통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두 분이. 그런데 이분들이 죽지도 않았고 또 빨갱이가 되지도 않았고 뭐 그러니까 병신이 되지도 않았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련 속에서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도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독재 정부가 거꾸로 이 민주 지도자들을 육성한 것이죠. 그래서 두 분 다 YS나 DJ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95년 전후해서 그때 한창 시절에 있던 그 분들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이 YS가 그 지금 뭐 서울의 봄 제가 아직 그 영화를 못 봤습니다만은 서울의 봄 할 때 그 하나회 해체하는 거 정말 아무도 못할 일이에요. 그 하나도 못했던 그런 일을 그 하나회를 하루아침에 해체했고 또 뭐 금융실명제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어마어마한 진짜 사람들이 열광했거든요. DJ도 마찬가지죠. 물론 YS는 거기 그 후에 IMF를 불러왔다는 데서 흠이 있지만은 DJ는 또 IMF로 불러왔던 그거를 나라를 다시 재건했단 말이에요. 큰 업적을 세웠죠. 그러니까 그렇게 30년을 넘게 탄압을 받고 빨갱이로 더 씌워지고 고초 속에 지냈지만은 역사에 길이 남는 두 분 다 큰 업적을 세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천명이 임하고 있을 때 그것을 한 개인들이 호불호를 가지고 죽이거나 뭐 살리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뭐, 굉장히, 이분에 대해서 뭐, 안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배신자라든가, 뭐, 많은 말이 붙지만은, 이분이 대통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팔자를 타고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만약에 그런 운이 아니었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분이 문재인 정부 한 2년을 남겨놓고부터 문재인 정부랑 각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사용하는 것에 아마 10분의 1만 사용해서도 이분은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의 국민의힘에 가서 대통령 후보가 돼서 그렇게 일사천리로 그렇게 되는지는 결코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천명이 임하고 있을 때는 그런 인위적인 폭력이라든가 한 인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좌지우지되고 바뀌지 않는다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 명리의 이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의 그 테러 행위 또는 뭐 이분을 깜빵에 쳐넣어가 깜빵에만 가두면은 다 될 것처럼, 그러니까 이분을 싫어하는 분,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뭐 지금의 여권 분들이라든가 또는 많은 분들이 있죠. 극우 쪽에 있는 분들은 그런 이 사람만 없어져 버리면은 뭐 다 우리 세상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렇게 될 것 같았으면은 2023년에 3월 달도 기회가 있었고 8월 달도 9월 달 이럴 때 다 기회가 있었어요. 이럴 때 그런 일들이 왔을 때 구속이 될 수도 있고 또 구속이 됐다고 해서 끝장이 나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설사 가두어도 또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죽여 없앤다고 해서 그게 세상이 확 바뀌냐? 또 다른 이재명이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한 사람 이 놈만 없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이재명이 없어도 이미 천명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시대에 옛날에 천명이라는 거는 모호한 뭐 하늘의 뜻 뭐 이렇게 됐지만은 그거를 지금 시대에 비추어서 해석하면은 천명이라는 것이 뭐냐? 천명이라는 것은 일종의 민심이죠. 민심 또는 민심이나 여론 뭐 이런 것들이 천명이 될 수 있는데 이 민심을 거슬러서 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그 시대에 따른 민심에 따라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지금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국민들의 민심 속에는 정치에 대한 어떤 혐오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그 정치에서 문외한 어떤 참신한 사람이 나와서 하면 굉장히 일을 잘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된 것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 시대의 어떤 민심이었다 이렇게 읽어야 되지. 이거를 어떤 한 사람을 죽여 없앰으로써 그러므로 그것만 하면은 우리가 영원할 것이다. 이거는 실제로 뭐 영원할 수도 없고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결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죽이거나 가두거나 설사 가두어서 구속을 시켜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어느 쪽에 있느냐는 거예요. 민심이나 여론 이거를 따라 이게 지금의 천심이고 하늘의 뜻이죠. 이게 민심이 천심이 되는데 하늘의 뜻이 되겠죠. 하늘의 뜻이 뭐냐? 민심이나 여론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형성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거슬려서 민심을 거스르는 어떤 뭐 테러나 폭력 이런 것들로는 내가 원하는 세상을 구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이 사람을 구속시키고 구속을 시켜도 이 사람은 자기의 이 세상에 나와 있는 그 쏘임을 다 하고야 난 후에 죽고 이 사람을 죽여도 또 다른 이재명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논어에서 논어 자한편에 일부
있습니다. 일부 거기에 뭐 논어 자한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논어 9장입니다. 9장 논어 9장 자한편에 있는 내용을 잠깐 여기에서 소개를 하면서 무모한 어떤 테러 행위 이런 것들은 정말로 어리석은 짓이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고 이재명을 없앤다고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재명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그런 테러에 죽고 뭐 어떤 구속을 시킨다고 정치가 바뀌어버리고 이재명이 다시는 대통령 안 될 것 같지만 구속시키면 더 대통령 되기 쉬울 수도 있어요. 옥중 출마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선거운동 하나도 안 하고 깜빵해서 대통령이 돼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구속만 시키면 다 될 것 같지만은 이분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 23년 1년 동안 그렇게 했지만 안 돼요. 그리고 2년을 넘게 수사를 해가지고 막 구속시켜 보려고 하는데 구속을 해도 이 사람은 이재명은 죽지 않을 뿐더러 구속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천명이 임하고 있다. 이렇게 이 상황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모하고도 어리석은 폭력 행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적인 폭력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논어 자한편 구장을 한번 내용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구절의 내용이 공자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뭐 다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또 이거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니까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공자가 이제 광이라는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하 주유를 할 때 13년 천하 주유를 하면서 이제 노나라를 떠나서 돌아다닐 때인데 그러니까 광이라는 광읍이죠. 광읍. 그러니까 광이라는 어떤 지역을 지나갈 때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양호라는 공자를 굉장히 탄압하고 고생시키고 픽박했던 양호라는 노나라의 실력자죠. 그 노나라 공자도 노나라 출신이니까 양호라는 사람이 이 광이라는 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탄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못된 짓을 많이 했어 양호라는 사람이. 그런데 공자하고 양호가 생긴 외모가 굉장히 비슷해요. 덩치도 비슷하고 외모가 비슷한데 요즘 같으면 뭐 텔레비나 사진이나 이런 거로 대조가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사람에 대한 구분이 정확하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자가 이 광땅을 지나갈 무렵에 광땅 사람들이 양모와 닮은 그거로 오해를 해가지고 양모라고 착각을 하고 공자 일행을 이제 가두어요. 가두어 가지고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는데 한 5일간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처럼 치안이 이렇게 확립되어 있는 시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게 지금처럼 많은 절차 속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죽을 위치에 있었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5일간 이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굶으면서 갇혀가 있는 일단 포로가 돼 있었던 거죠. 그 광땅 사람들한테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자한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그 부분만 발췌를 해서 이렇게 옮겼어요. 옮겨 보면은 자외어광 그랬으니까 공자가 광땅에서 이제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두렵다 어떻게 보면 고초를 겪고 있었다. 공자가 광 지역에서 굉장히 고초를 겪고 있을 때 말씀하시기를 문왕기몰 문부제자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왕이라는 사람은 주나라를 창건하는 무왕의 아버지죠. 무왕. 그러니까 주나라는 이제 문왕이 있고, 무왕이 있는데, 이게 문왕의 아들이 무왕이, 이제 무왕이 실질적으로 은을 멸망시키고,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건국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왕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무왕은 뭐, 아들이 거의 한 100명쯤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아주 출중한 한 아들이 무왕인데, 무왕의 아버지가 문왕인데, 이 문왕이 굉장히, 출중하고, 그 다음에 유능하고, 그 다음에 어질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인, 성인의 어떤 자질을 갖춘 그런 훌륭한 분이었단 말이에요. 가르침을 받아서 무왕이 주나라를 건국했는 것이죠. 은을 멸망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왕을 굉장히 육아에서는 굉장히 받드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문왕이 그 문왕을 말합니다. 주문왕이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문왕의 문화나 정신이나 제도, 문왕이 남겼던 많은 정신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기타 문화적인 토대 이런 것들은 문부재자호 나한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문왕은 돌아가셨지만 문왕이 남긴 그 많은 문화나 제도나 사상 이런 것들은 이 공자 나에게 지금 전수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문부재자호 이렇게 했고 하늘이 장차 이 문왕의 문을 문왕의 사상이나 문화 제도 그런 것들을 다 없애려고 했다면은 후사자라는 것은 공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이 문왕의 부득이어 사무냐 그랬으니까 문왕의 이 사상이나 제도를 내가 아예 처음부터 배울 수 없게 내가 알지 못하게 했을 것이라는 거죠. 하늘이 처음부터 이 문왕을 문왕의 이 문화 제도 자체를 존립시킬 생각이 없었으면은 그 문왕이 돌아가고 거의 이 주나라는 것은 기원전 BC 1000년쯤에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전 10세기에 있었던 나라니까 그때 창건해놓은 나라니까 공자는 1호부터 거의 한 500년 지나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어, 기간이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에 죽는 사람, 그러니까 공자 자신을 공자 자신이 이 문왕의 사상이나 문화를 알지 못하게 아예 하늘이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런데 공자는 지금 문왕의 사상이나 제도를 다 전수받아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천지 미상 사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이 문항의 사상이나 문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광땅 그 광인들이 어, 기 광인들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어, 광인들이 여기서는 이제 광인들이 기여여하 이랬습니다. 광인들이 기여여하. 자, 그러니까 광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나와 내 일행들을 내 제자들을 다 가둬가 죽이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광인 사람들이 장차 여기서 기는 장차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천명을 부여받아가기 때문에 이 광인 사람들은 나를 죽이지 못한다. 이렇게 굉장히 확신에 차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되셨죠. 그러니까 공자가 만약에 광 땅에서 죽었으면은 공자가 아니죠. 그럼 그만큼 이런 어떤 그 하늘의 어떤 천심 또는 그 하늘의 천명을 받고 난 사람들이에요. 천명을 받고 난 사람들이 이런 사소한 작은 사건들 이런 거에 연루돼가 죽지 않는다. 깜빵에 넣는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켜서 깜빵에 넣는다고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다. 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DJ는 빨갱이로 덧칠을 해서 깜빵에 넣어가지고 사형 선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죽었어요. 안 죽고 대통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만큼 무모한 어떤 폭력들, 그런 폭력들로서 세상을 전혀 바꿀 수 없다. 그렇게, 그런 것에 굴한 세상이 아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이다. 민심과 여론을 따라서 가는 것이 중요하지, 뭐, 누구 한 사람 입장에서 그를 죽이거나, 폭력으로 죽이거나, 아니면은, 사법적인 폭력으로 구속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입을 틀어막을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지도자가 되는 길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수도 있죠. 옛날 지난 뭐 8월 9월에 구속 9월 달에 구속이 될 수도 있지만 구속된다면 잠시 그것이 지연될 수는 있겠지만은 이분이 어 대통령이 되는 거 그런 대통령이 되거나 지도자가 되거나 또는 이분의 말 어떤 길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구속시켜도 그렇고 또 이재명을 뭐 어떻게 죽였다 칠도 그런 이재명을 죽이면은 그 뭐 바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이재명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폭력 사법적인 폭력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인 간의 어떤 린치입니다. 린치. 그러니까 이런 폭력들도 굉장히 잘못된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는 12월이 그냥 편안한 월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을축월이 되면은 상황이 또 다르다. 좋은 운들을 맞이하고 있고 특히
갑진년 전체, 이 갑진년이라는 운 자체는 이제 정사대운에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위력을 발휘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길한 운이다. 갑진년이 전반적으로 이것도 이제 원룬에 따라서 좀 들쭉날쭉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운들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모한 폭력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자, 이렇게까지 제가 조금 오늘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재명 대표의 2024년 1월 운세를 살피는 것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